네, 안녕하세요. 건물 철거 소송 실무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그 그동안에는 그 건물 소유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건물에 별도 점유자가 있을 때 그 점유자에 대한 처리, 결국은 이제 퇴거 청구가 되는데 그 퇴거 청구에 관련된 쟁점들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건물 토지상의 이제 건물 소유자가 직접 만약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철거 판결만 가지고도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 소유자 내지 뭐 미등기 건물의 처분권자 외에,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결국 소유자가 된 셈이죠. 건물 소유자 외에 별도의 어떤 건물 점유자, 뭐 예를 들면 그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세를 놨다든지 해서 그런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철거 집행을 하려 그러면은 그 건물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와 별도로 이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청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건물 퇴거 청구를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건물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와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 그러면 뭐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그 실무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건물 철거했을 때 그 건물이 철거된다면, 철거 판단을 받게 된다면 사실은 뭐 퇴거자가 퇴거하지 않는 퇴거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 건물 철거 판결은 됐는데 퇴거는 부정되는, 퇴거 청구는 기각되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긴 합니다. 거의 이제 맞물리는 관계거든요. 철거하는 건물에서 나가라라는 그런 것이 퇴거이기 때문에 그 퇴거의 어떤 결론이란 것은 결국 철거의 결론과 거의 동일시되는 그런 결론으로 나긴 합니다만, 또 반드시 이제 똑같은 결론이 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건물 점유자는 이제 그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아니고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그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물에서 퇴거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철거 청구하고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드물게나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철거될 건물에 그 건물 점유자가 들어왔을 때,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그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용인을 했다거나 또는 그 장기간 어떤 이렇게 방임했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건물에서 나가라, 건물 철거해야 되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 건물 점유자에 대한 어떤 신의치 기반, 권리 남용 이런 부분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건물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별도의 건물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퇴거 청구라고 하는 그 판결을 가지고 와야 건물 철거 집행이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토지 위에 어떤 그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서는 그냥 토지 소유자만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만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거기에 주목하지 말고, 건물의 점유자가 별도로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서, 별도 건물 점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상대로, 반드시 판결을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건물 철거 판결만 가지고 나중에 확정시키고 나서 그 확정된 판결문을 가지고 만약에 건물 철거 집행을 시작을 할 때 그때서야 이제 건물 점유자, 별도의 건물 점유자를 이게 맞닥뜨리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건물 철거 집행이 이제 안 되는 그런 결론을 이제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 철거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건물 점유자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낌새가 보이면 건물 점유자를 피고로 삼아서 퇴거 청구를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그 건물에 뭐 이렇게 주민등록이라든지 또는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 주민센터에 조회 같은 걸 해서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걸 해서 그런 걸 미리 파악하고 소송에 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퇴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명도나 인도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좀 그 개념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인도나 명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좀 더 해보자면 그 인도 청구라고 명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점유를 해제하고 청구자 앞으로 점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청구이고요. 그에 반해서 퇴거 청구란 것은 상대방의 점유 해제만 가능하고 점유권을 이전하는데 점유권을 내한테 이전해 달라라고 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자 그러면은 인도나 명도는 너 비켜줘. 그 안에서 점유를 풀고 나가줘. 그리고 나한테 점유를 넘겨. 이런 건데 퇴거 청구는 그냥 나가기만 해. 내한테 넘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점유를 넘겨받는 그런 권리까지, 청구자가 점유를 넘겨받는 권리까지는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철거 청구에서 보시면은 지금 그 철거 청구 과정에서 퇴거 청구를 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에 대한 권리, 그 건물의 점유를 회수할 만한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권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가 내한테 점유를 넘겨줘라고 하는 부분에까지는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예를 좀 보시면은 피고 안모 씨는 이제 건물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인 피고 안모 씨를 상대로 가하 부분 건물을 철거하라 뭐 이런 식의 청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피고 이제 주식회사는 건물의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 가하 부분 건물에서 퇴거하라 이런 판결을 하는 거죠. 자, 퇴거 청구권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과 아까 운명을 보통 같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소유자에 대한 철거 청구권이 인정되면 그 점유자에 대한 퇴거 청구권도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철거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각되면은 퇴거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죠.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 만약에 내가 세입자다, 건물 세입자다라고 할 때, 이 철거될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퇴거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철거 판결이 날 때는 이 세입자도 퇴거 토지 소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퇴거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입자가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다거나 또는 뭐 공사했던 사람으로 건물에 공사했던 사람으로서 유치권이 있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역시 결론은 달라지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이 철거될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그 건물의 점유자 역시 토지주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 그러면 만약에 세입자로서 건물주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진다거나 또는 건물주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라는 것과 쓴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건 별개로 하더라도 토지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철거될 건물 철거 의무가 있는 그 건물에 점유하는 사람으로서 퇴거 의무를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대법원 2010년도 판결입니다. 그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그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 건물의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집행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토지 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해서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로서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제 퇴거죠, 퇴거. 그리고 이는 건물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 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그죠? 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관한 것이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써 토지 소유권을 제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이를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토지 사용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꿔 말하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후에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민법 622조 1항이나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야기하는 임차권의 대항력을 받는 것으로 정해진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대법원 1989년 판결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건물 철거, 이거는 좀 이제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보시죠.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에게만 철거 처분권이 있지만 미등기 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비록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의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토지 위에 이제 그 미등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미등기 건물이 그 원래 지었던 사람, 원시 취득자죠, 그게. 원래 지었던 그 원시 취득자에서 한 단계 넘어갔어요. 그런데 뭔가 이제 돈 문제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모르겠습니다만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사람이 사실상의,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그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넘겨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그냥 점유만 넘겨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가지 어느 경우가 이제 조금 애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미등기 건물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안 되게 되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데 그거를 그 권리를 완전히 다
건물에 관한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뭔가 돈 받기 위해서 임시로 그냥 점유만 넘겨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건물의 점유자의 위치에 머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느 경우이든. 그런데 요 이제 89년 대법원 사안은 어느 경우이든 가리지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은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좀 보시면 요 가항 부분에 요런 이제 그런 그 건물 점유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철거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이제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이제 이거는 사실상 처분권자라기보다는 약간 건물의 점유자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 점유자가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서 뭔가 점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철거든 만약에 뭐 퇴거든 간에 이 사람은 여기서 나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우리가 건물을 그 임차할 때, 철거될 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쫓겨난다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자칫 이제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건물 등기부만 이렇게 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이 토지 위에 이제 존립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에 뭐 그 임대차 관계를 맺을 때 건물 등기부만 떼가지고는 사실 그 건물 자체는 깨끗하고 뭐 하더라도 나중에 그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관계에서 어떤 불법이다. 그게 존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철거될 운명이고, 그 건물이 철거된다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제 그 임차인, 그 건물의 임차인도 법적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 되잖아요. 대항력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냥 건물 등기부만 보고 안전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더구나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도 또 일반 건물은 뭐 그나마 그렇다 치고요. 일반 건물은 우리가 그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를 한번 떼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 등기부가 별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토지 등기부 자체, 토지의 대지권 이런 부분을 아예 그 좀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합 건물 중에서도 만약에 어떤 땅 위에 그 집합 건물이 세워지고 그 중에서 그 만약에 집합 건물 구분 호실이 한 10개 정도 된다라고 할 때 그 10개 되는 호실 중에서 한 8개는 제대로 이제 대지권을 등기를 갖췄지만 2개는 두 호실은 그 대지권 등기를 못 갖춘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임대차를 들어오는 이런 경우에 그 임차인은 나중에 철거돼서 쫓겨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그런 청구가 이제 가능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임차인도 퇴거돼야 될 수 있는 그런 법률 관계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일반 건물뿐 아니라 집합 건물 등기부라도 대지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지고 이게 그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이게 만약에 토지의 어떤 권리, 토지권이 제대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좀 복잡한 고려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연 이게 뭐
임대차를 제대로 한 것이냐, 건물이 딴 사람 땅 위에 있는 거니까요. 임대차가 제대로 된 것이냐, 또는 뭐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이냐, 뭐 등등 이런 복잡한 법리가 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런 토지 사용권 이런 부분에서 불완전한 건물들은 임대차 계약을 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런 철거될 건물이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민사적으로 안전하다. 내가 보호받는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라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주민의 거주관계, 이런 것들, 인구 동태를 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건물이 존립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이제 차원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시간상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